전혀 자정의 의지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이 독립적 업무 수행권이 훼손되고 그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를 무너뜨린 주체는 감사원이 아니라 다른 말 청구인 본인이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반성이 없는 듯합니다. 이번 감사 결과로서 이번 감사가 무너진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복원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했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고 생각됩니다. 추가적으로 12월 5일자로 이 사건에 대해서 심리를 도망사실 주심위원이 결정되었고 조만간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감사원의 탄핵으로 인해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사건이 확정될 수 있을지는 믿을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감사원의 탄핵으로 인해서 감사위원회 6일만 남았기 때문에 이게 4대3 분수가 되는 게 통과가 되지는 않습니다. 항상 감사원장께서는 다른 감사 주심 인원들이 잘못된 의견을 내진하시고 마지막에 동수인 경우에는 캐스팅 부서로서 이제 감사위원회를 운영하셨는데 현재 탄핵이 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건 감사가 확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긴 합니다. 다만 존경하는 재판관님들께서 감사원장 탄핵에 대한 판단을 신속하게 해주시려고 다음 변론기일까지는 감사위원회 결과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느 부분보다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각각은 기각되어야 나타납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관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준 재판관님 질문하겠습니다. 청구인 질문하겠습니다. 청구인 2024년 11월 22일자 청구시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24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 감사를 포괄하여 자체를 주신 거죠? 네. 그리고 지금 피청구인 측도 지금 방금 다투고 있는데요. 청구인이 주장하는 독립적 업무 수행권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다. 그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에서는 인사권을 포함한 독립적 업무 수행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독립적 업무 수행권과 인사권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독립적 업무 수행을 그러니까 독립된 기관으로서 의사결정하고 다른 기관의 어떤 간섭이 없이 업무에 대한 정책에 관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독립적 인사권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피청구인 측에서는 선거선을 포함해서 물론 감사를 하고 계시지만 인사에 관한 감사를 한다고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인사권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하였지만 피청구인에 의해서 이제 감사가 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정책 결정함에 있어서 간섭성이 생기고 그로 인해 독립적인 지위가 침해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조금 더 정리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권 감사로 침해되는 권한을 특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인사권 청구시에서는 인사권이 침해됐다 이렇게 주장하셨잖아요. 예. 그 여기서 말하는 그 업무 수행권에서의 업무가 선거관리 사무 이것도 포함. 예, 그렇습니다. 선거관리 사무를 포함해서 인사권 조직에 대한 정책 결정에 관한 권한을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개념으로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직무 감찰로 침해되는 권한이니까 너무 포괄적으로 잡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청구인은 독립성의 침해 확인도 그 권한쟁의 심판으로 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까? 예, 그런 취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그 헌법에서 보장한 청구인의 독립적인 지위를 침해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점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독립적인 지위에서 기관을 운영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것, 그게 독립성으로서 저희 권한 중에 일부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독립성과 권한 구분을 잘 하셔서 그 정리를 해주십시오. 그 청구인은 선관위가 담당하는 선거 독립투표 관리 사무와 정당에 관한 사무의 성격이 일반적인 행정 자문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봅니다.
선택 결정 중에도 그런 취지의 한식을 하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우리 헌법이 선관위를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와 대등한 헌법기관으로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법 97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청구인은 헌법 97조의 직무감찰 대상인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해석상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소속 공무원은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인데요. 헌법 97조의 행정기관 및 공무원이 특정 기관을 제외하거나 특정 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헌법 100조가 감사원의 직무 범위, 감사 대상 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은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을 하고 있는데 헌법 97조에서 직접 직무 감찰 대상이 되는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97조에서는 회계 검사와 감사원의 권한 중에 회계 검사와 직무 감찰 부분에서 회계 검사에 대해서 국가기관 정세에 대해서 할 수도 하는 반면 직무 감찰에 관해서는 행정기관이라는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가에 속된 전체의 기관, 성격이나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기관에 대해서 직무 감찰을 할 수 있다는 취지고 그런 전제에서 법률에 위임을 했다면 국가 기관에 대해서 직무검사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직무검사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을 했을 것이지 회계 검사의 범위와 그 직무검사의 범위를 서로 달리 표현하면서 행정기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주치수에서 이미 직무검사의 범위에 있어서는 제한을 두고 위임했다라고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청구인은 선관위를 감사원 직무감찰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감사원법 24조 3항을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런데 감사원법 24조 3항과 관련해서 선관위 소속 공무원을 추가할지에 관한 개정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선관위 소속 공무원이 직무감찰 제외대상으로 규정되지는 않았는데요.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입법자의 의사는 선관위나 그 소속 공무원을 직무검찰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청구인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청구인을 감사원법 제24조사망에 열거되어 있는 기관을 포함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국회에서의 논의가 있었던 것은 1994년 개정 논의가 거의 유일하다고 그 외에는 사실 본회의에 제대로 기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94년이 유일하다고 볼 텐데 94년 당시에도 청구인을 포함할지에 관해서 논의가 있었고 그 부분을 다음 회기에 하기로 한 합의서까지 작성하면서 규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따라서 당시에 어떤 입법자 의사가 있었다라고 명확하게 판단할 정도의 논의가 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24년에 헌법재판소가 이제 24조 사망에 열거되어 있는 기관 중에 포함이 되었는데 그 이전에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직무감찰 가능한 것이냐 사망에 열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직무감찰 가능하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헌법 27조와 공정법 24조 1항에 해서 그에 따라서 공정 대응을 하는 것이고 24조 3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감찰 대상에 포함된다라고 보는 것은 분말이 적용되었다. 입법자의 의사가 확실하지 않다. 예, 그러면 피청구인은 청구에 대해서 과거부터 직무감찰을 수행해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 직무감찰 사례를 표로 정리해서 제출했는데 이거 친구가 표를 한번 보세요. 2015년 이후부터 지금 선관위에 대해서 직무감찰을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표와 같이 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기관 운영 회계 검사를 당연히 이제 청구인도 받아왔고 그 기관 운영 감사에 관해서 예산에 관한
저희가 이거는 뭐 개개의 사안에 대해서 실제로 이런 감사를 받은 적이 있냐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기관형 검사 과정에서 저희 회계 공사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좀 응해왔고 그 과정 속에서 아까 저희가 구두별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청 속에서 주장하는 어떤 요구하는 선수가 거의 이제 선거상과 관계 없는 부분,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좀 이제 협조를 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선거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잘 답할 수 없다. 이렇게 저희 질문을 드릴게요. 이런 그 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거죠? 2015년, 19년, 22년. 이거를 운영 감사를 우리가 오늘 감사하고 회계 검사를 이런 거의 그렇게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2019년 국회가 감사 요구를 해서 중앙선관위 ODA 사업 추진 및 관리 감독 실태에 관해 감사원이 감사를 수행한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사실관계라서 선관위 소속 변호사 나오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습니까? 2019년도에 국회가 감사원의 감사 요구를 해서 중앙선관위 ODA 사업 추진 및 관리 감독 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수행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말씀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몰라요?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피청구는 그 감사가 직무감사에 해당하는 판결을 주장하는데 그 소소하게 확인을 해주시면 그리고 청구인이 2020년 한국비교공법학회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직무감찰의 유연성 검토와 관련한 연구를 용역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있는 것으로 정확히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이전에도 피청구인이 그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직무감찰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연구 용역을 주는 것은 아닙니까? 직무 감찰과 자료를 요구하고 그에 대해 청구인이 거부하는 그런 일종의 슬러리 같은 것들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청구인은 바로잡아야 된다, 적법하지 않다, 위헌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에 관련한 연구 용역과 준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외선거관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청구인의 입장은 피청구인이 재외선거관과 관련한 제출을 요구한 자료들은 선거관리사무와 직접적,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료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이후에 자체 감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감사 제도를 개편하였다고 하는데 감사단의 개혁 지휘를 계획하고 독립된 감사위원회 설치 지금 개편하고 있는데 이 개편된 제도가 현재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서 지금 외부 감사관이 선임이 되는 현재 감사원을 하고 있고 감사위원회도 구성이 되는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 문제 되고 나서부터는 감사관이 와서 여기서 하고 네 맞습니다. 피청구인 측에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상의 처리 규칙 5조 1항에 따르면 직무감사는 행정감사가 대리감사로 나누고 있죠. 이 사건 직무감사는 그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행정사무 감찰 및 개인 감찰을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 감사는 종료가 아직 안 된 거죠? 예, 감사위원회 의결이 있어야 종료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직무감찰의 근거 규정을 확인하겠습니다. 그 근거 규정이 감사원법 24조 1항 1호입니까? 아니면 24조 1항 4호입니까? 그 규정을 모호하게 해서 좀 확인할 것입니다. 감사원법 24조 1항 4호는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지 저희는 1호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고요. 예, 법률이 이제 설치된 기관이기 때문에 저도 1호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피청구인은 이 사건 직무감찰로 무죄된 소수인의 권한은 감사권에 국한되고 그 외 이 사건을 포함한 업무 수행권이나 선거관리 상대하는 권한 등은 제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지 않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우리 헌법은 선관위를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정하고 있고 선거관리 사무 등을 담당하도록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담당하는 선거관리 사무 등도 그 성질상 일반 행정사무와 차이가 없고 통상적인 행정 작용 내지 집행 작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인사 업무는 일반 행정 업무뿐만 아니라 선거관리 사무, 정당 사무도 직무 감찰 대상에 해당한다고 봅니까? 예, 법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선거 사무에 대해서는 가장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헌법기관으로서 그 중앙선관위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선거 사무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직무 감찰과 관련하여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지위가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십니까? 저희 감사원도 헌법상 독립된 국가 최고의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그와는 저희 감사원도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갖춘 국가 최고의 감사기관을 생각하고 선관위도 헌법상 독립된 선거사무 및 정당사무, 독립투표사무를 담당하는 독립된 기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건 분류의 원칙상 그 선거사무라든가 정당사무, 독립투표사무는 행정사무, 집행작용에 훨씬 더 가깝다고 보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 진행검찰 대상에서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관의 헌법적 성격보다는 그 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직무감찰 대상에 해당하는 여부를 봐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까? 예, 맞습니다. 피청구인의 입장을 정리하면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고 선관위의 일반 행정 업무뿐만 아니라 선거관리 사무도 직무감찰 대상이며 일단 이론적으로요. 합법성 감사 외에 헌법적성 감사도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시죠? 법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선거관리 사무는 정당 사무에 대해 직무감찰을 한 사례가 없어요? 예,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질문인데 그 헌법 97조의 행정기관, 직무감찰 대상의 행정기관을 실질적으로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피청구인의 입장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가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한도에서는 이들 기관도 헌법 97조의 행정기관에 해당합니까? 예, 다만 잠깐만요. 감사원법 24조 1항 1호에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으로 해당합니까? 이들 기관이? 저는 포함되라고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감사원법 24조 3항에 따라 직무검찰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이시죠? 예, 그렇다면 그 피청구인이 감사원법 바로 알기라는 책자를 지금 발간하고 있죠? 네. 주기적으로 발간하는 것 같은데 그 책을 보면 감사원은 헌법상 행정부에 속하는 기관이고 결산 확인 및 회계 검사와 같이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상권 분리된 원칙에 따라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는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상권 분리 원칙에 따라 헌법 97조의 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닙니까? 예. 다만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의 행정기관을 넓게 해석을 하면 모든 국가기관을 포함할 수 있을 텐데 상권 분리라는 헌법상 원칙이 입각했을 때 사법부와 입법부에 대해서 행정기관인 감사원이 직무감사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입법자들이 법률로서 그 범위를 제한한 것이고 우리 헌법은 그 상권분리 원칙을 안 따지고 일단 행정 업무를 하면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 기관으로 규정한 것이고 맞죠? 피청구 입장이 법률로서 그 제한한 거다. 맞습니까?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이상 그 감사원의 감사 대상 기관에서 제외되는
최종 작용을 한다고 했을 때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헌법 원칙상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행정부에 소속이 되어 있고 각 대통령에게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한 직무감찰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감사원법이 있을 때 헌법에 위임을 받은 감사원법이 마치 모든 국가기관들이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되는 것처럼 규정을 해놨었기 때문에 그러면 24조 제3항을 신설을 해서 거기서 제외를 한 거지. 그 헌법 97조가 부적절한 규정을 한 거예요. 그건 아니고 예, 다만 그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감사원법 다른 조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원법 28조는 감사 대상 기관이 자체 감사를 하는 경우 감사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조의 2는 감사 대상 기관에 감사 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들은 직무감사에도 적용되는 조항들이죠. 네. 이 조항들을 보면 선관위는 이 조항들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적용 대상입니까? 그 부분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사원법 42조는 대통령에게 중요한 감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선관위를 직무감사 대상 기관으로 볼 때 선관위에 대한 감사 결과가 대통령에게 보고되는데 이것이 선관위를 행정부, 특히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규정하여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한 헌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재판부에서 의문이 있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감사 결과를 보고를 대통령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는 행정부 수반으로서가 아니라 국가 원수로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말씀드릴 텐데요. 이거는 그 중앙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자체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연계하고 중복감사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률에서 말하는 자체감사는 직무감사를 말하는 것이죠. 직무감찰과 회계검사를 예. 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2조 2호에서 적용 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그 위임을 받아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법률 2조 2호하고 시행령 2조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감사원법 28조나 50조의 2, 30조의 2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30조의 2,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이 규정들을 보면 선고인은 이 법률들은 선고인은 직무감사 대상으로 예정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의견을 정리를 해서 제출하십시오. 일단 직무감사를 관련해서 그리고 신호상에다가 재외선거관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지금 선고인이 11월 10일자 준비서면 보셨죠? 피청구인? 네. 11월 10일자 준비서면에서 피청구인으로부터 요구받은 자료 목록이라고 해서 기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 사실관계 확인을 하려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그래서 지금 그 11월 10일자 준비서면 3쪽, 3쪽에 있습니다. 표에 있으니까 그런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사실관계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총무위도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 직무감찰 중에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 2014년 옥천 군수선거 예비후보자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네.
그 확인을 해주시고 그런 사실이 있으면 자료 제출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청구인의 12월 6일자 준비서면을 보면 2022년도에 감사원이 청구인에 대해서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관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를 했다고 하고 그리고 선거관리 시스템, 통합명부 시스템 등에 대한 접근 권한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은 있습니까? 네, 그 사실도 확인해 주시고요. 이렇게 요구한 사실이 있으면 요구한 이유도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A님께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헌법 97조는 이제 회계검사하고 직무감찰을 구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계검사 같은 경우는 대상은 국가의 세액제출자입니다. 또는 국가 및 정부의 정한 전체의 회계검사. 그리고 직무감찰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 이렇게 있죠. 근데 이 어느 경우가 회계검사고 어느 경우가 직무감찰인지 이게 분명하게 항상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채용 같은 경우에는 그 잘못된 채용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됐으면은 회계검사 측면도 있는 것이고 채용 절차 자체에 대한 행정부 부분은 직무감찰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느 무자르치 딱 잘라서 회계공사 직무감찰을 나누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이런 이제 법원에 대해서 회계검사를 하면서 이렇게 직무에 관한 부분에 관한 부분도 자료를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회계의 처리가 두 번째로 하면 그 회계가 들어간 사업의 규정하고 필연적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양자를 좀 구분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회장님의 그 인사가 12월 5일까지 있었는데 거기 인수위원회 표가 있어요. 2015년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무감찰을 위한 감사원 선거조사 공개를 수록했습니다. 여기 수사부인의 조직원에 나와 있는 표예요. 아이들 학생들 알아보실게요. 글씨가 안 나와요. 정보를 보면 2015년 볼까요? 2015년 보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관운영감사. 그러니까 이제 저거 정리가 안 나요. 거기에서 서울 요금 나오면 병원 추가 부당 승진 비용 및 세요. 대체임금제도 운영 적정. 근데 이제 저게 지금 저게 회계감사인가요? 직무감사인가요? 말씀드린 대로 기관운영 감사는 회계검사와 직무감사를 동시에 하고 있는 감사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처분 요구가 저 처분 요구 면으로 봤을 때는 직무감사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승진
노력과 예산이 조금 더 낭비가 됐다는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로 회계 검사의 측면이 있는 것인데, 근데 지금 저런 것들은 그런 회계 검사의 측면보다는 직무 감찰의 측면이 훨씬 더 큰 지적사항들이기 때문에 직무 감찰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그 순수한 직무 감찰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은 그 순수화하는 취지는 저희가 감사원이 감사를 할 때 이번 감사는 회계 검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검사는 직무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감사라든지 아니면 특정 감사라든지 저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우리 사업 수준의 관리가 좀 실패가 되는 특정한 부분만 찍고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그 행정 처리가 잘해진 것들을 누군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회계 검사인지 직무 감사인지를 나눌 때는 양자의 성격이 모두 있기 때문에 어떤 감사는 대부분 그러합니다. 그 양자의 성격이 모두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측면이 조금 더그 직무 감사의 성격이 높은지 그런 것들을 분류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 감사 사항 내용에 적혀 있는 저것들은 직무 감찰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회계 검사와 직무 감찰이 혼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저 처분 요구 명의에 적혀 있는 저 처분 요구 사항들은 직무 감찰성이 더 큰 지적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그 성우인 쪽에서 그 성우 취지 2항이 피청구인은 성구인에 대한 직무 감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 직무 감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냐고 확인한다라고 하나게 인용이 된다고 해도 지금 피청구인 쪽에서는 이거 회계 검사 관련입니다. 아까 저런 것처럼 이제 중간에 중첩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관 정비 감사하는 거는 회계 검사 직무 감찰 측면 그 중에서 회계 검사 측면이 좀 더 높은 것들은 회계 검사로 들어가고 거기 직무 감찰 측면이 높은 것들은 직무 감찰로 분류하게 되는데 저런 것들과 동일한 내용의 그 헌재에서 이것이 위헌이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권한이 없다고 판단을 하신다면 저기 적혀있는 저런 종류의 직무 감찰은 필요하지 않고 회계 검사성 예를 들어서 예산 사용의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은 이 회계 감사와 이 직무 감찰이 헌법상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감사원법을 보더라도 감사원법 제2장 제2절에 그 제목이래요. 결사의 확인 및 회계 검사의 법. 그리고 그 2절이고요. 제3절에 직무감사의 범위라고 해서 구별이 되어 있거든요. 구별이 되어 있어서 아까 말한 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를 제외하는 것은 이 결사형 확인 및 회계검사 속에는 그 제외가 없고 제외가 없고 그 3절의 직무감사에서는 그게 제외가 있는 거예요. 있어서 지금 이런 오늘과 같은 분쟁이 생긴 이유가 결국은 이런 중첩되는 부분을 정석으로 써가다 보니까 이제는 아무리 직무감사인데 왜 감사원에서 이거를 감사를 하는 거지 하는 이제 그런
적용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재판관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해서도 의미가 있었고 어떻게 해결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보고 일단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아, 네. 상상들 박성원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 주신 부분에 말씀 주셨는데 성분의 성부치지 1항이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걸 확인하는 사항이 있는데라고 어떻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지 그냥 취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회계 검사와 전문검사를 해서 전문검사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확인한다라는 부분이 되면 사실은 실질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세대검사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대검사와 전문검사를 분명히 지내는 것은 아니고 그 성격에 따라서 혼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고 전문검사를 실질적으로 세대검사가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하더라도 이 부분은 직무 검사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하는 성분치를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입법자의 의견에 따라서 입법자가 그 법률에 대정하여 규정하지 않는 이상의 권한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을까 합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하는 것은 이제 아직 알 수 없는 얘기고 이제 제 말은 이건 그러니까 직무감찰이 아니고 순수한 직무감찰이 아니고 이거는 세계 검사인데 세계 검사에 해당되는 사항이라는 이유로 이제 감사를 하고 제출을 요구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더 정리를 해서 그 부분을 내주시면 년 6월 12일생이시고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시고요. 앉으셔가지고 15분 내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발표하는 대부분 저는 이제 진술서를 먼저 제출했고 그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을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생각을 드리는데 일단 이것은 권한쟁의 심판의 배경이 됐습니다. 정부의 자녀실 특혜 이와 관련해서 방법들은 이런 상황 진행자 안 해도 되겠다. 우리는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또 저는 측에서는 아무리 그건 그거라도 그때는 이제 일회적으로 진행자를 주겠지만 이걸 상시적으로 아무리 기록한다는 건 이거 수용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문제의 배경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아주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권한쟁의 심판의 정도로 관련해서 방송의 직무검찰이라고 하는 것이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 대책입니다. 그리고 선관위가 어떤 독립기관 소식에 대해서도 피터문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조금 어긋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자문서로 대부분 소속기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제조사는 이제 좀 얘기했었습니다. 여기서는 주방님들 다 아시니까 생략하고 한 가지만 이 3.15 전선과 4.19 전선을 통해서 이모부터 선거위원회로 입구 선거를 얘기를 가졌는데 이때 헌법 개정의 가장 중요한 의도는 이 선거위원회 내년 선거위원회를 대통령 정부로부터 독립시키고 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그게 취해졌고 그것 때문에 이 새로운 정부와 관련된 선거위원회를 이제는 국민선거기관인 선거위원회 그리고 국민선거위원회로 넘긴 것이다. 요점은 다르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이 부분 선거의 정치화 문제나 내부 비리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을 저도 얘기하는 것은 개경설명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일종의 악순환이 보이지 않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동안 선거가 정치화되고 정관 위원 임명에 있어서 어떤 중립성이 문제되고 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자녀책을 찾아가고 배경입니다. 근데 이러한 배경이 어떤 재발방지에 가려고 나가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나아겠나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진보정치를 갖다 상식적으로 인정하는 게 해결이 되기보다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훨씬 더 크다. 이런 것을 먼저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지금 아까 이제 대통령님들께서도 독립적 업무 수행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 독립적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와 기준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가 독립기관하고 이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법부의 독립인데 이 사법부의 독립을 얘기할 때 전자기관은 지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사법부가 있는 모든 자료를 들여다보겠다. 오직 인사건 재판에 것이건 그 밖에 재판에 관련 모든 자료를 재판에서 발견하는 것이 들여다보겠다. 동서 시간 과연 이렇게 나갈 수 있는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을 준해서 선거의 독립성을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진보각색으로 하는 것이 유치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는 그리고 이제 감사와 정법상 지위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소속기관입니다. 대통령 소속기관을 끼다 보니까 그 중립적이나 독립적인 대해서 한계가 있을 수가 있고 또 그런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해결의 개선을 거되죠 2017년 그때 당시 강원에서 그랬고 2018년 문재인 대통령 개헌에서도 그랬고 감사원 대통령 소속에 굳이 말고 독립기관 헌법적인 이런 의견들의 공간으로 모여있다. 이런 공간을 생각하면 적어도 지금 현재 대통령 소속기관하고 독립적으로 중립성의 한계를 갖는 것은 분명히 없다. 또 이와 더불어서 회의의 검사와 진보감사를 동시에 한다는것으로 어떤 상승적인 효율성, 나머지 효율성이 높다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남용의 우려도 그렇지 않습니다. 속에서 영국에는 모두들 회의의 검사입니다. 진보감사인과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회의를 하다 보니까 진보감사도 흔히 연결된 이런 부분이다라는 이제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감사 기술 시간으로 이제 성과 감사 또는 시스템 감사를 이 회계 검사의 범위에 대해서 하는 거나 애초부터 그것과 상관없이 진보를 하는 지금 문제되는 세금 규칙이라든가 회계를 좀 그만하게 진보를 하고 들어가고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걸 종이시키는 건 아니다. 이런 문제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은 대통령 소속기관, 중립기관이 아니라 대통령 소속이고 대통령의 영향을 받는 감사원입니다. 그러니까 헌법기관이 선거에 대해서 이런 식의 회계부분은 직무감사까지 하는 것이 어떻게 그런 것이 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와 연결된 부분은 그렇고
실체에 대해서 대통령과 총리가 분명히 공론해야 되는 문제는 이원정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에서 이쪽에 등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랬었을 때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대등함이 있지는 않아요. 그 담당하는 권한이나 영역이나 기준이 훨씬 작으면 전부 관련돼요. 그리고 행정의 일부를 독립적으로 구성하고 담당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제 헌법으로 이러한 헌법을 공적법으로 하는 취지 자체가 대통령이 정부에 대해서도 분리돼서 이건 독립적이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해라. 이 헌법 개정자의 의도를 세우고 보려는 거냐. 이게 당장 사법을 위해서 입법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투명해서 관여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상의 독립기관이기는 집행권의 일부만 담당하는 특별한 헌법적인 독립기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나 법원부터 개혁하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탄생하는 특수성을 우리하면 적어도 그 독립성과 중립성은 충분히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징후감찰의 대결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데 있어서 단순하게 삼권분립에서는 지배적인 것이 아니라 이 선거의 탄생 배경에는 이런 것들을 고려한 내부적 근거 이런 의미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 이런 측면을 강조드리는 됩니다. 그리고 그런 점을 고려했었을 때 만약에 이제 지금 대통령 소속 기관인 감사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대통령이 임명 권능을 통해서 대통령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기존의 감사원들에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징후감찰에서 폭력이 인정할 경우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영향력이 가능성을 매결해서 선거에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런 거는 선거에는 어떤 비리가 있어도 간섭하지 못한다는 얘기냐. 그것은 이제 다른 외부적인 통제. 저는 내부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외부적 통제가 아무래도 더 강력할 수밖에 없고 좀 시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서 외부적 통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국회 국정에서 조사권 같은 것도 그렇고 수사기관은 진짜로 문제가 되면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도 통제할 수 있고 단행 제도에 의해서 중앙선거위원 같은 역할을 좀 계산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가능하다. 외부적 통제가 감사원에 의한 징후감찰밖에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리 선거에 대해서 제가 제 의견을 개인적으로 진술서에 썼지만 이 부분은 재판관님들 앞에서 제가 주장하고 싶지는 않은 그런 의식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결론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독립된 헌법기관은 어떤 점에서 이 대통령 소속하에 있는 이게 감성도 완전히 독립되었고 그 중립적으로 공정성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다른 부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 상태에 대통령 소속된 감사원이 대통령으로부터 분리되기 가지고도 독립적으로 하는 전문의 대통령을 감사한다든가 이게 생각하지 않는다. 새로 부정선거의 정황이 되어서 이렇게 분리시켜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헌법을 지키지
그것이 헌법의 취지에 부합한 물론 헌법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2분여 남았는데 거기에서는 제가 아까 정규직 피처민집이 그러면서 느낀 건 하지만 일단 독립적인 업무 수행권과 감사원의 감사 권한이 경존한다는 말씀을 피처민 측에서 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리고 감사 권한이 독립성을 깬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통째로서 당장 직접 선거선을 관여하지 않고 정가선을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죠. 그걸 제가 이제 좀 전에 법원에 대한 용기를 시도합니다. 있다면 그리고 이 감사원의 처분과 선거의 권한 침해가 있다. 권한 침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런 식으로 관여하게 되었을 때 이 여러 가지 신경적인 뿐만 아니고 연행권만으로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헌법 제97조 행정기관의 이중과 관련해서도 저는 이게 이제 전문이 없는 행정 업무다라는 점은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애초에 정부에서 감사하고 있던 선거는 전자정부를 갖다가 분리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분리시킨 이유가 오히려 이제 정부에 관련해서 배제하고 국민들이 시비하기 그리고 공정한 선거 권리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게 이제 어떤 게 있습니다. 입법자의 의사 이전에 헌법 개정자의 의사로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미선 재판관님 질문 드렸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헌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공익투표 관리상과 정당에 관한 사무를 직접 부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참고인께서 보시기에는 현행 헌법이 그 해석상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는 선거 공익투표 관리 사무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일반 행정 재무와 구분하고 있다고 보십니다. 지금 일반 행정자료와의 구별이라는 의미가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흔히 입법자료이나 사법자료이 아닌 행정자료다라고 말한다면 그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헌법 제정자가 이 선거관리의 특성 때문에 이 정부를 또 분리시켰다. 여기 있어서는 어떻게 이게 생산합니다. 이건 절대로 정부에게 대통령이 하면 안 된다. 이런 국민적인 요구를 있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이거는 정부에서는 행정공방은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그 참고인께서는 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헌법적 근거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직무 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헌법적 근거 사이에 논리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아까 이제 상권 분립을 그냥 단순하게 세수로 표현이 아니라 그 안에서의 내부적인 부분 그런 것을 핵심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일단 상권 분립을 틀어서 입법부나 사법부에 대해서 신고를 못한다고 이건 너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거제 같은 경우는 같은 집행부 내가 하더라도 우리 역사적인 방 3.1 부정선거 4.19 혁명을 통해서 이거는 분리 독립시키자라는 국민적 합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헌법 개정이 있었고 여기 따라서 이런 식으로 분리시켜놓고 지구감사를 통해서 다시 영향을 미치자 이거는 맞지 않다고 그러면서 대관의 질문하신 면에서 똑같은 차원은 아니지만 지구감사들이 필요성은 있는다. 오늘 하신 발언 중에 선관위에 대한 외부 통제 기능이 존재한다 말씀하신
국정조사나 수사기관의 수사라는 것은 수사 및 조사의 단서가 되는 어떤 사정이 외부로 드러나야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라 선관위의 내부적인 내부 통제 기능, 내부 감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 그러한 외부적 통제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즉 수사나 조사의 단초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외부로 드러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올해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의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외부적 통제 장치라는 것이 상당히 충분치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원의 감사가 직무 감사를 하는 것이 완전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 두 가지로 나눠서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아까 이제 총수리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내부적인 감사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으려고 그렇게 작동하고 있고, 거기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외부로 드러나면서 일부 것들은 이제 감사로부터 개방을 해서 외부를 쫓기고 내부에서 계속 문제가 생기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보완이 됐고, 말하자면 이 내부 감사와 외부 감사는 양자택일이 아니라 같이 상호 보완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이 감사원의 직무 감찰까지 지금 요구 어떤 통계에 더해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더했을 때 드디어 하나씩 이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통해서 몇 가지 제가 이 선거의 문제점을 드러낼 수는 있을 겁니다. 하나는 또 맞겠죠. 그리고 그것으로 해서 점점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깨지고 무엇가 여러 문제가 생기면 저는 그쪽이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인정하는 것보다 차라리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 선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대통령 소속과 있고 대통령의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감사원의 직무 감찰이 이를 적절한 수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중앙선거가